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연아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혼자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께 진지한 얘기나 토크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요즘 지금 김정은이 보여지는 그 행보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제 좀 거슬리죠? 다른 때에 비해서 지금은 극초음속 중단거리 미사일 IRBM이라고 하는 걸 지금 또 썼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쏘고 있고 이러는데 글쎄요,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막 반응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김정은이 계속해서 저렇게 어제도 쏘고 오늘도 쏘고 이러는 이유가 북한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같은 경우는 핵을 개발을 할 때 이런 명목이었어요. 자주국방도 지키지만 핵을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과 미국이 알아서 쌀도 갖다 주고 기름도 갖다 주고 이럴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김정일이 밑에 간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죠. 총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선택해라. 그러니까 밑에 간부가 돈이 먼저가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선택을 했는데 그 총을 가지고 그 간부의 와이프를 이렇게 겨누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 다 된다. 결국은 군이 강해야 된다. 무력이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김정은 역시 지금 이 4대 세습을 김주애에게 이제 인양을 해야 되는데, 넘겨줘야 되는데, 핵이야말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핵을 붙잡고 넣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최선희가 러시아의 세르게이 만나러 가고 지금 난리를 쳐요. 예, 근데 올해 2024년도에 김정은의 행보를 좀 점쳐보자면, 제가 이런 정치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유튜버로서 또 탈북민 유튜버로서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었어요. 점쳐보자면 아마 올해 안에 김정은은 잘하면 여러분 7차 핵실험도 들먹일 것 같아요. 네. 지금 6차 핵실험까지 끝났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만탑산이 이제 못 견딘다. 아무리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는 산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6차 핵실험 때 이미 흔들렸고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징후를 봤을 때 지진이 일어나진 않았대요. 그런데 6차 핵실험 이후로는 50번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인공지진은 있었어도 자연지진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지진이 많아졌다. 그래서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만탑산을 흔들어버리면 백두산하고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만탑산을 흔들어 놓겠느냐.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만탑산 아니면 다른 데서 하면 되지 라고 하시겠지만 북한이 지금 사실상 만탑산에서밖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답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총선에 맞출 건지 아니면 미국의 그 대선에 맞출 건지. 어쨌든 올해 2024년도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동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쟁에 미쳐 날뛰고 있어요. 지금 굳이 전쟁을 안 해도 지금 미국의 어떤 지역에는 너무 이 눈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마이너스 56도 체감 온도가 그렇답니다. 지금 지구가 안 그래도 아파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지구 종말을 이렇게 빨리 가져오지 않아도 지구는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진짜. 아니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술력이면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푸틴도 그렇고 중국도 대만도 지금 또 대만은 뭡니까 여러분, 중국과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그런 또 정부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북한이 전쟁 준비가 끝났다. 미국의 어떤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김정은이 전쟁할 마음을 굳힌 것 같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이젠 더 이상 동족이 아니고 한민족이 아니라 족대 국가다. 그러니까 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남조선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족국이고 전쟁 중인 교전국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뭐 김여정을 시켜가지고 막 막말을 해대고 있는데 뭐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좀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잘하신 분들은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남북한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계시고 제가 배울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를 좀 꺼내 넣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를 좀 저도 배우고 싶기도 하고 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꺼내놨는데 일각에서는 우리도 북한이 이렇게 이제는 뭐 중단거리 미사일 그것도 극초음속으로 쐈다, 고체 연료로 해서 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 비대칭 전략에 맞는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것을 끌어내서 공조를 끌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굳이 뭐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전략 자산들이 뭐 한두 시간이면 한반도로 들어오니까 굳이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 타격을 입으면서 또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핵을 굳이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서 서울과 워싱턴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협박을 하면 미국이 과연 우리의 핵 우산을 자처할 것인가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기술로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제냐 안보냐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논쟁거리가. 그래서 과연 어디가 정답인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북한이 사실상 우리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야, 북한 따위가 무슨 핵을 쏘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허술한데 저게 어떻게 대기권을 재진입하냐고. 날아요, 여러분. 지금 날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 그 이음새가 그렇게 거칠고 누가 봐도 정말 이게 날까 싶은 게 난단 말이죠. 북한은 굳이 외형에다가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타격만 가능하면 된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이번에 뭐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보니까 당 전원회의였죠. 이젠 뭐 대한민국은 뭐 완전히 족대 국가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기시다 총리한테 또 각하라는 명칭을 쓰고 김정은이 왜 이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좀 이렇게 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북한이 이런 걸 쏘고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거기에 반응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전략자산들을 제대로 우리가 전술 핵무기, 전략자산, 뭐 어차피 북한은 전략자산은 안 되니까 전술 핵으로 나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술 핵 무기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인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도 그에 맞춘 이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지금 뭐 북한이 막 쐈는데 중단거리 막 국초음속 뭐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반도체 회사를 막 방문하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엄청 지금 벙찐 것 같아요. 야, 이거 뭐지? 내가 이러려고 지금 쏜 게 아닌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북한 내부에서 지금 반발이 엄청난 것 같아요. 아니, 뭐 핵 만들어 놓으면 우리 먹을 거 많이 준다며. 근데 뭐 왜 미국도 우리한테 쌀도 안 주고 왜 대한민국도 우리한테 쌀과 기름을 안 갖다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 반발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바빠 맞아가지고 저렇게 지금 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핵을 포기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고, 또 핵을 가지고 있자니 대북 제재는 받고, 대신에 자기는 배는 안 골아요. 그러니까 핵이야말로 김정은의 지금 목숨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핵이 있어야 김주애한테도 지금 세습이 되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 정권은 바람난 기관차다. 바람난 폭주 기관차다.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 자산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엔 그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술 핵으로 비대칭 전략으로 계속해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른 핵은 여러분 핵이에요. 핵은 핵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핵 구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핵 추진 잠수함이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나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2024년 1월 달이니까 새롭게 이제 우리가 또 대북 정책을 펴야 되고 북한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이러한 내용을 좀 나눠봤어요. 제가 물론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자그마한 얕은 지식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그리고 고견을 듣고 싶고 또 소견을 듣고 싶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좀 듣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또 댓글로 많은 소통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